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로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악습은 이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네,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이 각 산별 이 단체들이 파업을 잇따라가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 현장이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 철강 운송도 멈추면서 여러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도 강경 입장을 좀 천명했습니다. 위기 단계를 최고 심각으로 격상을 했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한 처벌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먼저 신 의원님. 정부가 이 화물연대 지난 1차 파업이 있었고 이번 2차 파업인데 지난 1차 때는 중재에 적극 나섰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에서 볼 때 지금 파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온 국민이 아실 테고 예. 특히나 지금 그 지난번에 6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은 운송노조의 예비 행동이었고 1차전이었고 완전히 민노총이 붙어가지고 춘투도 아니고 동투로 나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대응을 정부에서 예.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올라간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 게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하는 차원으로 대응 기관이 격상됐다. 아시는데 여기는 보통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아니라면 화의를 안 하면은 행안부 장관이 하니까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예. 근데 이게 원래 경제부총리가 있으니까 경제부총리 쪽이 더 맞지 않는가요? 아니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지정하면 될 거예요. 지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상민 장관의 한 이야기 중에 경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정부 대책.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업무 영역으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파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노총 전체의 파업이 넓어지고 이게 공권력 대처, 경찰력 부분으로 간다면 적어도 또 안전행정부 장관도 행안부 장관도 나름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고 지정을 그렇게 한 건 아닌가 제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정부의 강경 입장을 미리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군요. 그렇죠. 행안부 장관에게 이 오늘 브리핑이라든지 회의 주제를 맡긴 것은 뭐 직제상 어차피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두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건 맞아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뭐 소수 강경 귀족노조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혹시 정해졌습니까?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2020년부터 우리가 안전운임제라고 이제 유가도 워낙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물류 차원에서 보자면은 화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 생존권의 이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와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오랫동안 사실 이렇게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해왔던 건데 이거를 공안적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마치 이게 이 노조가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이게 경제적 차원에서 국가 경제를 위한 차원이 아니고 정권에서 오히려 이걸 공안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좀 경찰의 투입을 예고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김두수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부와 이 노조 강대강 국면이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일단 뭐 정부는 그런 내일 방침을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리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서도 그렇고 또 이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부가 좀 강하게 압박하면서 약간 타결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 안을 가져가서 예. 이상민 장관을 마치 이제 정무적 좀 고려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12구의 이 참사에 관련한 이게 행안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오히려 조금 오버하는 측면으로 이상민 장관의 역할을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지금 국정조사라든지 뭐 해임 건의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부 여당이 의도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이 문제를 발표하게끔 하는 그런 좀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지금 뭐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이제 발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요, 잠깐만요. 정혁진 변호사님.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에 응하지 않는 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은요. 예. 국토부 장관이 발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을 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 화물차 운수사업법 14조 규정인데 사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령이 됐을 때 운수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는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명백히 해놓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더 센 게 뭐냐면요. 이게 그 화물 운송 자동차 영업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이하로 그 자격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굉장히 센 조치군요. 굉장히 센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발령이 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무회의 심의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와 이 노조가 강대강 국면으로 맞붙은 그런 위기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야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자,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라는 여당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축소, 은폐, 거짓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도 출근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이 제가 대통령께 요청드린 이상민 장관 파면의 시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서 이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행안부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우선 국민 158명이 무고하게 이렇게 희생당하신 참사에 대해서 이 정부 그 누구도 지금 책임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지만 그 출발은 역시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 있는 그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그동안 물어왔고요. 이제 더 이상 이상민 장관이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경찰 투입을 공언하는 이런 식으로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정말로 진실 규명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출발을 하실 용의가 있다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행안부 장관이 책임자이면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국정조사 실시가 제대로 되겠나.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심지어는 경찰이나 소방 관련해서도 책임자가 이상민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직무회피라도 하고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빠져 있을 테니까 객관적으로 저 국정조사를 진행하십시오 해도 사실 제대로 될까 말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성역 없는 조사와 그리고 책임을 규명하는 그 출발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치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 오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중대본 회의를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도록 하고, 네네. 게다가 지금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 요구를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해 놓은 것조차도 다시 미루겠다,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이 국정조사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얘기는 이상민 장관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여당 내에 강한 기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여당도 이상하고 야당도 이상하다. 왜냐하면 정부도 이상하고 야당도 이상하다. 예. 재난안전법 보면요.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거든요. 예. 사회재난에 뭐가 있냐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 같은 거는 아무리 제가 봐도 사회재난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왜 이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한 행안부 장관에게 저런 역할을 맡겼는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는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거 발령할 수 있는 근거는 국토부 장관한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행안부 장관이 나오는가? 그게 일단은 정부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 대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태원 참사가 언제 있었냐면 10월 29일이에요. 예. 오늘이 11월 28일인가요? 그러면 한 달 지났단 말이에요. 예. 그 한 달 동안 뭐 하고 해임 건의도 안 하고 탄핵도 안 하고 쭉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국정조사 합의를 갖다가 했잖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여야가 합의를 했구나. 그럼 이제 말로 하겠다는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합의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러면 차라리 합의할 때 이상민 장관은 배제든지 아웃이든지 그 조건을 갖다가 걸든지 예.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이상민 장관의 사퇴에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냥 국정조사 끝나고 당연히 이상민 장관 나가겠지라고 뭐 시간이 뭐 40일이든지 50일이든지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 서로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 둘 다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얘기하셨고 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얘기하셨어요. 여당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정부. 정부 여당. 정부가. 정부 예, 예. 여당이 이해가 안 네네.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연히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거부하겠죠? 거부하겠죠? 거부하게 그렇게 되면 되면 어떻게 되는 자, 겁니까? 내년 예산안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예. 제가 보는 견제는 첫째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정치 위기 탈출용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 국정조사를 합의한 뒤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박홍근 원내대표를 공박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합의를 해줬냐 국정조사를 이상민이라는 목표물을 획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정부에게 아주 좋은 여권에게 좋은 걸 넘겨준 거라는 불만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강하게 우리 정 변호사 얘기한 대로 뒤늦게 와서 지금 다시 이상민이라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왜? 국민 여론이 적어도 이상민 장관에 관한 이상민 장관을 좋아하는 언론은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업 리스크를 포함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서 장외로 나가는 명분, 내지는 명분 축적용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되면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일부에서 강경파들이 그거 봐 야당 말 믿지 말라니까 우리 원내대표가 잘못했잖아. 예.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에 진짜 보이콧론이 강해질 거예요. 따라서 국힘의 내부 분열도 노리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이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고도의 약간 정치적인 당연하죠. 전략상 나온 네. 조치다. 알겠습니다. 자, 뭐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우리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이상민 장관이 태도를 보시면 알지만 정말로 아나무인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뻔뻔하지 그지가 없거든요. 지금 아까 화물연대의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나서서 왜 경찰 투입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아까 정치적 배경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보다 더한 게 지금 수사를 이제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행되는 걸 보시면 완전히 꼬리 자르기에 일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에 임하겠다는 식의 여당의 태도도 무책임하게 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예산안 가지고 질질 끌고 국정조사 하자는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증인 합의할 때 합의 안 해주고 질질 끌고 이러면서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와 노조가 강하게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여야가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 또 국정조사 문제는 또 뒤로 밀려갈 것 같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